안녕하세요.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는요, 비외상성 척수질환입니다. 여기에는요, 척수매도, 척수물 구멍증, 진행성 근위축증, 즉 근이영양증이다라고 하죠. 그리고 근위축성 가쪽 경화증, ALS, 즉 류게릭병입니다. 소아마비,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공부할 겁니다. 척수 매독은 이 척수에 매독균이 침범한 걸 말하는 거고요. 척수물 구멍증이라는 것은 척수 안에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빈 공간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근이영양증이라서 진행성 근위축증, 신경세포가 점점 퇴화하거나 이제 사라지는 거죠. 바로 근위축증 가쪽 경화증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소아마비 증후군이라 그래서 이것도 전부 척수에 있는 그런 신경세포들이 손상당한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척수매독이에요. 타베스 도잘리스타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책 272페이지에서 275페이지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을 살펴볼게요. 바로 매독균이죠. 매독균은 시필리스라고 하고요. 얘는 당연히 매독균은 성적인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임신했을 때 만약에 감염이 되게 되면 아기한테 태아에까지 수직 감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혈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속수매독이 발생을 한다. 어쨌거나 결론은 뭐다? 매독균이다. 네. 그리고 어디에 침범하는 것도 또 특징입니다. 어디에 침범하냐면 바로 뒷기둥 섬유 안쪽 섬유띠로에 여기 보이죠? 여기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널빤다발, 쐐기다발, 뒷뿌리, 뒷뿌리 신경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담당하는 것은 고유수용성 감각, 진동감각, 촉각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각에 문제가 생기고요. 만약에 뒷뿌리 신경절에 침범을 당하게 되면 정격통이라고 해서 번개치는 듯한 그런 통증을 느낍니다. 번개 맞았을 때의 그런 통증. 예. 그리고 이 척수매독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겠죠. 그것을 3A 트라이드라고 해요. 트리드라고 합니다. 뭐냐면 A로 시작하는 3가지 증상이에요. 첫 번째, 아가일 로버트슨 동공이다 라고 합니다. 눈 모양이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동공의 움직임을 봤을 때 근접 반사는, 즉 가까이 있는 물체를 봤을 때 눈이 안쪽으로 몰리죠. 요것을 근접 반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오케이, 양성입니다. 그런데 빛반사는 안 되는 거예요. 빛반사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가일 로버트슨 동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무반사, 반사가 소실되고요. 리플렉시아, 그리고 아타시아, 실조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A3 스트라이드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뭐다? 신경매독을 탁 집으셔야 돼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매독을 이제 원인도 살펴봤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류하는 게 또 있어야 되죠. 자, 임상 시기에 따라서는요, 1기, 2기, 3기, 또 신경매독, 선천성 매독으로 구분을 하고요. 또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 척수매독은 감각성 실조를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조를 기준으로 해서 또 구분하는 게 있거든요. 자, 우선 첫 번째, 임상 시기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1기는 발병 시기가 3개월 아니에요. 감염이 일어나고 3개월 안에 나타나는 건데요. 일단 궤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림에 보시면은 무통성의 굳은 궤양이다라고 해서 성기 부분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전염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기 매독은 6개월 아니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거의 증상이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피부 발진 정도? 네. 3기는요, 잠복기입니다. 이게 완벽하게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요.
이제 3기는요, 우리가 잠복기, 그러니까 2년에서 한 30년 2기 매독에는 증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그 지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때는 뭐, 뇌신경 이상, 뭐, 시력 상실, 심하면 시력까지도, 상실되기도 하고요. 뭐, 결절도 생기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뒤에 이제, 그 실조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할 때 설명을 한번 더 드릴 수 있어요. 어쨌거나 증상은 뭐 심하면은 잠복기 때 시력까지도 상실될 수 있다라는 거 아시고 피부나 뼈, 뭐 내부 그런 장기에 결절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경 매독은 그 수혈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건데요. 매독균 특이 항체 검사에서 95% 이상에서 양성을 보입니다. 선천성 매독은 태아 감염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감염이 돼서 아이한테 수직 감염을 일으키는 건데요. 보통 이제 3기 잠복기 내복과 좀 비슷해요. 하지만 안 좋은 점은 기형아라든가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가 있고요. 심하면 거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어쨌거나 만약에 엄마가 임신 4개월 안에요. 내가 매독에 감염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보행 실조를 기준으로 해서 그 구분하는 것을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척수 매독일 때는 우리 실조가 나타난다. 아탁시아가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탁시아가 나타나는 특히 이제 감각성 실조죠. 감각성 실조가 나타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뭐 실조 전, 실조 때, 그리고 마비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실조 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국가고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증상들이 있죠. 실조 전에 나타나는 증상들, 그 다음에 실조 때 나타나는 증상들, 마비 단계에서 나타나는 증상들, 요거를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실조 전 단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격 통증, 즉 번개치는 듯한 그런 통증을 느끼고요. 눈 증상을 많이 보입니다. 특히 아가일 로버트슨 동공이라고 해서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접 반사는 나타나요. 그러니까 가까이 거 볼 때는 눈이 보여요. 그런 동공이 움직여요. 그런데 빛을 비췄을 때 빛 반사에서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빛에 노출이 되면 원래 동공이 수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나타나는 게 이제 아가일 로버트슨 동공이에요. 자, 아가일 로버트슨 동공이 뭐라고요? 근접 반사는 양성, 빛 반사는 음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뭐 사시나 복시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관절 쪽에서는 탈구라든가 골절이 잘 일어납니다. 무릎 반사는 당연히 안 되죠. 내장 증상과 성적인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실조 단계입니다. 이때 드디어 롬버그 양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롬버그 테스트는 뭐예요? 감각성 실조인지 손해성 실조인지를 구분하는 테스트죠. 그리고 균형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 고유소용성, 그 다음에 전정, 그리고 시각이에요. 그래서 정상인 경우에는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차단이 되더라도 두 가지가 그 보상작용을 해서 유지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눈을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눈을 감았을 때 어느 정도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감각성 실조의 경우에는 시각을 차단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심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손해 같은 경우는요. 뭐 시각을 차단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양성이라는 말은 뭐다? 눈을 가렸을 때, 시각을 차단했을 때만 그런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롬버그 양성 반응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감각해지고요. 띠감각을 보입니다. 뭐냐면 띠로 조이는 듯한 그런 감각을 보이고요. 그리고 실조 보행도 보여요. 실조 보행은 뭐냐면 발을 어디에다 놓을지 모르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서 시각이 굉장히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쳐다보고요. 쿵쿵쿵 이렇게 걷는 모습이 바로 실조 보행이 되겠습니다. 영양성 변화 많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천공궤양 같은 거.
뼈나 피부, 손톱 이런 게 변화가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궤양도 생겨서 구멍이 뚫리는 천공궤양도 보이고요. 신경병성 관절병증이라 그래서 샤르코 관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관절이 완전히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장기에 뭐 발작이 막 일어난다는 거나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마비 단계는 마지막으로 마비 단계는 너무 쉬워요. 전혀 못 걷습니다. 마비성창 폐색, 욕창 폐렴, 폐혈증 올 수도 있죠. 자, 지금부터는요, 아갈 로버트슨 동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갈 로버트슨 동공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근접 반사는 양성이고, 빛반사는 음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요게 이제 핵심이고요. 자, 근접 반사는 여러분들 어때요? 가까운 물체가 왔을 때 어때요? 이렇게 동공이 이렇게 가까이 모아지죠, 그쵸? 자, 요거는 너무 쉬워요. 그 다음에 B, 직접 빛반사와 간접 빛반사 경로라고 나와 있죠. 자, 요 그림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자, 뇌신경 2번, 시각신경이죠. 시각신경은 감각입니다. 이 감각신경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왼쪽 눈이죠, 그죠? 왼쪽 눈에서 빛이 들어오죠. 자,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EW 핵으로 전달해 줍니다. 예, 오른쪽에 EW 핵으로 보내주고 왼쪽에 EW 핵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됐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전달해주면은 자, CN3는요 운동감각이 운동신경이에요. 그러면은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눈을 동공을 어떻게 돼요? 수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만약에 왼쪽에서 전달받은 빛이 감각이 EW 핵으로 가서 EW 핵에서 이제 수축하세요 라고 왼쪽 눈으로 수축하게 되면 직접 빛반사가 되고 또 반대로 반대측 맞대측 눈도 어때요? 같이 수축을 시켜버리죠? 네, 그래서 요게 이렇게 돼 있는 이유 경로를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왼쪽으로 빛이 들어오게 빛을 비추어주게 되면요 감각이잖아요. 이 감각이 오른쪽 EW든 왼쪽 EW든 이별 EW 핵으로 가든 양쪽으로 전달이 돼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EW 핵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동공을 수축시키는 근육으로 전달이 돼요. 그래야지 수축을 하니까, 그쵸? 근데 아까 전에 빛을 어디서 비쳤어요? 왼쪽 눈에다 비쳤잖아요. 그래서 왼쪽 눈이 직접 이렇게 수축하는 것을 직접 빛반사.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 빛이 어떻게 돼서 왼쪽 눈은 EW 핵으로도 전달된다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간접 빛반사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반사든 간접 반사든 한쪽 눈을 비추게 되면은 감각과 그러니까 감각은 2번, 운동은 3번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다 전달이 됩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손상 부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2번. 시신경 2번은 감각이라고 했습니다. 감각이 들어와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때요? EW 핵으로 전달되죠. EW 핵 정하면 이제 운동신경으로 수축시킨다라고 했습니다. CN3를 통해서 수축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거지 기억나죠? 자, 첫 번째.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오른쪽 제 위쪽 그림을 보세요. CN2 손상입니다. 그러니까 2번 뇌신경의 손상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 눈 있죠? 오른쪽 눈에 2번 시신경이 손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감각이 전달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감각 자체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빛반사든 그러니까 오른쪽에 직접 빛반사든 왼쪽에 간접 빛반사든 안 일어나겠죠. 그쵸? 근데 반면에 왼쪽 눈 보세요. 왼쪽 눈은 지금 시신경이 어때요? 살아있죠? CN2가 살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 눈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감각이 오른쪽, 왼쪽 전부 다 전달이 됐어요. 자, 왼쪽으로 직접 빛반사,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간접 빛반사. 오케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옆에 오른쪽 위 거
왼쪽 위 그림. 시각교차에 만약에 손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어때요? 오른쪽 눈이도 왼쪽 눈 빛을 비추었을 때 감각 자체가 전달이 차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은 당연히 내려오지가 않겠죠. 그죠? 수축하라고 내려오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항상 동공이 산대된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그림 두 개를 볼게요. 그 중에서 오른쪽 거. 옵틱 트랙터입니다. 옵틱 트랙터에 만약에 손상을 당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오른쪽 눈에 빛을 비춰보세요. 자, 오른쪽에 빛을 비춰봤을 때 어때요? 시각교차를 통해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EW 핵으로 전달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오른쪽에 직접 빛반사든 왼쪽에 간접 빛반사든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왼쪽에 눈을 비췄어요. 그럼 어떻게 전달이 돼야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쵸? 감각 자체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요. 직접 빛반사든 왼쪽에 직접 빛반사든 오른쪽으로 나타나는 간접 빛반사든 땡 일어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아랫부분입니다. 자, 아랫부분은요. CN3, 그러니까 운동신경에 손상을 당했을 때입니다. 자, 자, 오른쪽에 빛을 비쳤어요. 감각은 둘 다 전달되죠. 그쵸? 그런데 직접 빛반사 어때요? 오른쪽에 직접 빛반사 띠 잘렸네요. 그래서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간접 빛반사는 오케이, 노 프라블럼이죠. 근데 자, 왼쪽 눈을 비춰볼게요. 왼쪽 눈에다 빛을 비쳤어요. 그러면은 자, 감각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전달이 됩니다. 자,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CN3로 전달되겠죠. 자, 왼쪽에 직접 빛반사 오케이. 그다음에 오른쪽에 직접 빛반사, 간접 빛반사 띵 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요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까지 하도록 할게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